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개념사를 배워야 되는데, 개념사 배우기 전에 일단 몇 문제만 쌤이 더 풀어주고, 그 다음 개념사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일단 55번 보면은, 얘네들은 물체가 두 개가 있는 상태다. 근데 어쨌든 주어져 있는 함수는 둘 다 위치야. ft가 주어진 거라고 받아들이라 했지, 계속. 근데 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시간을 찾아라 이겁니다. 그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얘가 만약에 속도가 플러스의 속도면 얘는 마이너스의 속도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여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 곱이 음수가 되는 그 시간을 찾으라는 거야. 얼마 동안 이 속도 곱이 음수가 되냐, t가 몇일 때.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시면은, 자, 얘들이 속도고 얘들을 곱했을 때 얘가 음수가 되는 그 t를 찾는 거지, t의 범위를. 근데 얘들은 둘 다 이제 3으로 다 날릴 수가 있어서 약분이 돼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약분을 해줬더니, 결론적으로 이거 전개하면은 지금 4차 함수가 되긴 하겠지. 근데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이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지 지금. 그래서 얘가 t마 1, t마 5, 그 다음에 t마 3, t마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4차 부등식 푸는 건데 그냥 그래프 그리라는 거겠지 이거는. 그럼 우리 4차 함수는 1, 3, 5, 7을 뚫고 지나가겠죠 지금. 최고 최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얘 자체가 음수가 되는 범위가 1부터 3하고 5부터 7.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1부터 3초까지, 5부터 7초까지는 얘네가 속도 곱이 음수가 됐다. 그래서 얘들 싹 다 더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잘 보고 뭐가 주어져 있는지 보라 했는데 얘는 FT, GT가 원래 위치지. 근데 그들의 도함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들은 결론적으로 VT들이 주어졌다는 거야, 속도.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대. 그 시간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 같은 방향이라는 거는 속도가 이제 부호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애초에 속도기 때문에 둘 다 지금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데를 찾으라는 건데, 0부터 1까지를 보면 어떠니? 얘는 플러스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라서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1부터 3까지도 한 놈은 플러스인데 한 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또 부호가 반대네.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이 반대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부터 6까지는 어때? 둘 다 이 t축 기준을 위에 있잖아, 함수 자체가. 그러니까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때 운동 방향이 같은 건데 6보다 커지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 되고 한 놈은 아직도 플러스지. 그러니까 딱 정확히 3부터 6까지만 된다. 그래서 답이 9가 되겠네.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이 함수는 얘가 ft, 그러니까 위치지. 자, 운동 방향이 처음으로 바뀌는 게 언제니? 그럼 얘는 쌤이 어떻게 알아 있어? 얘는 그 부호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속도 그래프가 부호 따지라는 거였고, 얘는 여기 B까지는 점점점 위치가 커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치면 B초가 되는 순간까지 오른쪽으로 가다가 B초 되는 순간 위치가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왼쪽으로 가는 그 순간이라 얘기했었지. 답이 2번이다가 되겠다. 그리고 58번.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또다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금 위치입니다. 위치. 그랬을 때 C인 순간 속력이 가장 느리다. 속력이라는 건 뭐였다고? 절대값 V지. 근데 우리 위치 그래프에서 V는 뭐가 V였냐면 기울기였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속도였었고, 자, 그때 C인 순간,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로 나오겠죠. 그런데 얘에 딱 절대값 씌우면 어쨌든 얘는 어떤 양의 값이지. 그런데 B일 때는 애초에 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속도는 음수지만 속력은 양수겠지. 이 C인 순간, 딱 C인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인데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니까,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고 치면 얘는 2가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속도가 0일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속력이 0일 때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 가장 느리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지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B인 순간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건 지금 위치였다고 했습니다. 그 위치가 가장 클 때나 작을 때 생각해보면 얘가 3일 때가 가장 크지. 위치가. 그러니까 얘는 원점에서 딱 3까지 움직였다는 얘기야. 이때의 시간은 B라는 거지. B초가 된 순간 3의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B에서 턴해서 와서 C초가 된 순간 원점이 됐고, 다시 마이너스 2까지 흘러갔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때 시간은 D가 됐다는 얘기고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B초일 때가 맞지 지금.
다음에 t가 d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여기 보시면 이거 알겠죠 이제? 여기까지 위치가 계속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지금. 그러다가 d가 된 순간 다시 위치가 커지니까 이때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도 이거 F'T예요. 그러니까 속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0부터 1까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얘는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지금.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플러스가 맞고 1부터 2까지는 속력은 감소한다. 자, 속력이라는 건 절대값 V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절대값 자체는 지금 1부터 2까지 커지고 있지. 그래프가 지금 이거 실제 속도는 작아지고 있는 게 맞는데 속력은 절대값 씌운 거기 때문에 커지는 거잖아.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되지. 절대값 V면은 여기 그래프가 여기 뒤집어 올라갈 거 아니니. 1부터 2까지가 커지고 있지 지금. 그래서 얘는 감소한다 아니라 틀렸고. 자, t는 3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t가 3인 순간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맞지. 가속도가 0인 순간. 가속도라는 건 뭐였다고?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되는 거지.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 근데 걔가 2일 때 딱 0 됐으니까 얘도 맞지. 한 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얘도 VT인데 B인 순간 가속도가 0이냐라는 건 다시 뭔 소리였다고? 미분계수가 B일 때 0이겠냐. 그럼 얘는 0 맞죠. 그 다음에 C일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냐, C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냐 라고 물은 거랑 똑같고 맞고. D부터 E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한다. 속도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맞고. F일 때 운동 방향 바꿨다. 이거 지금 낚는 문제지. 낚시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FT였으면은 얘는 맞는 거지. 근데 이게 VT이기 때문에 이때는 틀렸다는 거야. 이때는 그냥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일 뿐인 겁니다. 그 다음에 0부터 i까지는 운동 방향 3번 바꿨니?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니까 2번 바꾼 거지. 그래서 틀렸고. 얘도 속도 그래프지 지금. 자, 5일 때 운동 방향 바꿨니? 자, 5일 때 어때? 부호가 안 바뀌죠. 0을 찍긴 했어요. 이게 지금 이런 거야. 속도가 0이 되긴 했습니다. 5에서. 그런데 운동 방향은 안 바꿨으니까 얘가 플러스 쪽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여기서 연출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고 0부터 6까지 운동 방향 3번 바꿨니? 자, 여기서 한 번 바뀌었고 얘에서 한 번 바뀌었고 여기서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2번 바뀌었지. 2부터 4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니. 자, 얘 맞죠? 속도가 음수니까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지. 4부터 6까지 속도가 증가하냐. 속도는 4부터 여기 몇인지 몰라도 여기까지 증가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되지 0으로 다시 증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 증가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해놓고 문제 다 풀어보세요. 자, 이제 그 다음 개념. 자, 개념사를 설명하기 앞서서 선생님이 요거 먼저 필기를 먼저 우리 같이 해놓고서는 이거 설명한 다음에 개념사를 설명을 하면 훨씬 수월하거든. 그래서 일단 다시 제일 처음 배웠던 우리가 미분계수,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만 하면 다 그려주세요. 이거 세 개 전부 다. 먼저 멈춰놓고 강의 멈추고 다 그리고 듣고. 자, 일단 y의 x에 대한 평균 변화율, 이 두 점 사이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보게 되면 여길 a, b라고 했을 때 이미 다 알고 있죠. b-a 분의 fb-fa가 평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f 프라임 이제 뭐 a에서의 a점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면 이게 되는 거 이해했지?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리미트 b가 a로 갈 때 b-a 분의 fb-fa 좁아서 밑에다 적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됐죠? 자,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관점을 y 대신에 얘를 위치로, x 대신에 t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얘는 다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였냐면, 자, 여긴 좀 지우고 다시. 이제 y라는 게 위치로 바뀌었죠? 그럼 위치의 x가 t로 바뀌었지? 시간에 대한 이젠 평균 변화율.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린 뭐라 부르겠다? 평균 변화율을 평균 속도로 하고 부르라는 거지. 그럼 걔는 평균 속도라는 건 항상 쌤이 총을 생각하라 해서 총 시간분의 총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얘는 시간이 A에서도 B까지 흘렀기 때문에 B-A분의 그다음에 FB-FA. 자, 이게 위치를 빼서 얘들의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분자로 올려준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간 속도.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냥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야. 자, 다시 이게 중요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건 이제 우리가 속도라고 부를 것이며 얘는 이름을 속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일 뿐이야.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두 글자로 속도라고 부를 것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은 얘기고 예를 들어서 딱 A가 된 이 시간에서의 속도는 F'A다 이렇게 얘기하자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지? 근데 다시 관점을 또 달리해서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 YX에서 생각을 해보자. Y 대신에 속도, 그 다음에 X 대신에 다시 시간으로 바꿔주면 이번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평균 변화율은 잘 안 나와. 그래서 그냥 변화율만 쌤이 생각을 할 거야. 변화율,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세 글자로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거 너무 길잖아, 이 말 자체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게 가속도란 뜻이야, 세 글자로. 그럼 얘는 딱 t가 시간이죠. 시간이 a가 된 순간 변화율. 그 말은 얘를 미분한 후에 거기다가 이젠 도함수에다 a를 넣으란 얘기고, 그러니까 a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다 똑같은 얘기지. 그게 a일 때의 가속도다 라는 거고, b가 된 순간의 가속도는 뭐냐라고 하면은 v'(b'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제 물체가 변화되는 것들이 무지 많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물가에 호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돌을 하나 던졌어. 돌을 딱 던지면 얘가 물로 들어가면서 얘가 점점 이렇게 커지지.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커지는데 얘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원 자체가. 그런 변화되는 어떤 물체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변화율이라는 게 존재해, 얘들아. 변화율. 변화율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생각을 해보면 머리카락도 지금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고 있잖아. 이게 머리카락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자라겠지. 근데 얘가 이제 변화율이라는 게 있겠지. 변화되고 있는 지금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변화율이라는 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대해서 얘가 변화되고 있는 변화율이라는 게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름 붙인 거고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가속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근데 뭐 머리카락이든 여기 호수에다 돌 던져서 이게 물이 퍼지든 이런 것들도 다 변화율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의 변화율마다 다 이름 붙이긴 너무 어렵잖아. 수없이 많을 테니까 변화되는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름을 따로 붙이진 않고 그냥 변화율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한번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속도,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만 특별히 속도 가속도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다. 명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변화율이 존재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변화율이라고만 부를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우고 이번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쳐보자. 예를 들게. 자, 똑같이 이제 필기를 하세요. 머리카락이 처음에 0cm였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다라고 쳐보자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이게 초가 3초, 5초라고 해볼게. 그리고 얘가 그럼 길이겠지. 길이는 보통 이제 우리가 속도는 vt, 그다음 위치는 ft, 가속도는 at 이렇게 했던 것처럼 길이는 lt라고 나타냅니다. lt 보통. 그래서 길이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되고 있겠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이 길이라는 거를 이 y 대신에 똑같이 쓰고 x 대신에 t를 또 갖다 써줘봐. 그럼 길이에 시간에 대한 뭐가 있겠어? 변화율이 있겠지. 이해했니? 그랬을 때 만약에 이 lt 자체가 예를 들어 lt가 뭐 t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딱 3초가 되는 순간 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는 변화율은 얘를 미분을 해서 3을 딱 넣어주게 되면 그럼 얘는 2t에다 3 넣으니까 6이 되지. 그리고 이 단위가 뭐 말이 안 되지만 그냥 센티미터라고 해볼게. 그럼 센티미터 per 세컨드. 그러니까 얘는 1초당 이때 딱 순간적으로 6cm가 자라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때가. 이게 실제로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 그리고 3초에서 5초까지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냐. 평균적으로 얘가 길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궁금할 수가 있잖아. 그럼 그냥 단순히 얘는 L3, 그 다음에 L5를 구해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3초부터 5초까지 얘는 평균 변화율은 5 빼기 3분의 얘가 L5-L3이 되겠지. 그럼 얘는 25 빼기 9. 그러니까 얘가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평균적으로 초당 2cm씩 자랐다 이렇게 8cm씩 자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을 구하게 되면. 그런데 다시 한번 5초가 되는 순간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변화율이 궁금하다. 5초가 된 순간 딱 그 순간에서의 우리가 변화율이 궁금하면 그거는 미분하고 5를 넣어라. 그래서 이 순간에는 이렇게 변화율이 측정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말 뜻이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 건데 이게 지금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화되는 것들은 많잖아. 뭐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수직선 운동하면 위치도 바뀌고 있는 거고 내 속도도 변하는 거고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시간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그때 이제 그게 평균 변화율 그다음에 순간 변화율이 있는데 특별히 위치의 시간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라고 이렇게 붙였다는 거고 그다음에 길이 같은 것들은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할 때 그냥 평균 변화율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물론 변화되는 게 길이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도 있겠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 아까 얘기했던 예시에서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얘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점점 원이 커질 거 아니야. 그때 이 원의 넓이 이 넓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식을 딱 시간에 대해서 구했더니 그 넓이가 만약에 이렇게 t제곱꼴로서 넓이가 커지고 있었다라고 쳐봐요. 그럴 때 이제 넓이는 보통 이제 st라고 쓴다. st라고 쓰고 얘 또한 마찬가지야. 그냥 대상만 바뀐 거야. 그럼 이제 길이가 아니라 넓이로만 바뀐 거고 이때 넓이에 대한 변화율 그럼 얘는 여기 단위가 뭐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그랬을 때 3초가 되는 순간 얘가 커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그때 딱 3초인 순간의 변화율이 궁금하면 S'3을 구하면 된다. 이런 거라는 거지 지금. 이해됐죠? 그러면 이 대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속도 할 때는 이제 위치하고 속도 가지고 했었지만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는 얘가 이 대상 자체가 넓이뿐 아니라 이제 길이 자주 나오는 게 뭐 넓이 그 다음에 이제 부피도 변화될 수가 있겠지. 우리 풍선을 불면은 어때? 풍선이 점점 이렇게 커지잖니. 그럼 이 부피도 변화되고 있지. 근데 그때 내가 풍선을 불기 시작한 지 3초가 딱 된 순간에 이 부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변화율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이 속도가 아니라 다시 시간에 대한 이 부피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식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도 구해봤더니 이제 우리가 그 식을 구해보니 그 부피가 시간에 대해서 부피는 대문자 VT라고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3초가 됐더니 부피가 9가 되고 5를 넣으면 5초가 된 순간 부피가 25가 되고 풍선 자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때 만약에 딱 3초가 된 순간 부피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이 변화율이 뭐냐라고 하면 미분해서 3 넣어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쌤이 결론 짓자면은 크게 어려울 내용은 아니고 그냥 어떤 변화되는 거, 뭐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뭐든 간에 어떤 변화되는 그 별이라고 해볼게. 어떤 별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뭐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 두 개가 있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처럼 t에 대한 t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야 되겠지. 그리고 우선 간단합니다. 뭐 3초일 때의 변화율. 그러면은 얘를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해됐죠? 이게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다 똑같다라는 거지 지금. 그럼 다시 교재로 가보자. 자, 개념사를 보면은 자 여기 보자. 어떤 물체의 시각 t에 대해서 이제 위치, 뭐 속도, 뭐 길이든 넓이든 부피든 간에 얘네가 변화만 되고 있다면 변화율이라는 게 다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위치의 변화율만 특별히 우리 속도라 이름 붙인 거 시각의 이제 속도의 변화율만 특별히 가속도라 이름 붙였다라는 거였고 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얘들 그냥 변화율이라고만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지금.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는 뜻이 뭐였어? 이거는 여기 x를 t로 뭐 하라는 거야? 미분하는 뜻이었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인 변화율이라는 건 평균 변화율도 있지만
그냥 변화율이라 써있을 땐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 생각하면 되고, 변화율이라 써있으면은 얘는 미분해라 적어두세요. 미분해라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미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 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t로 미분하고, 그다음 뭐 3초면 3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길이는 보통 L, 넓이는 S, 부피는 V, 높이는 H. 그래서 얘는 뭔 뜻이라고? dTdL이라는 건 L을 T로 미분해라 라는 뜻이라는 거지. 그러려면 L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활용 문제 여기 밑에 읽어보면은 쭉 다 읽어보세요. 도용이나 실생활 활용에서 많이 사용된다. 풀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자, 구하는 것과 주어진 것이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으면 그대로 사용.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직접 설정을 해라. 됐지? 그리고 얘네들을 우리가 t초의 관계식 세우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쌤 얘기했지만 여기도 뭐 길이든 부피든 넓이든 간에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여기 별표 좀 많이 쳐놔. 그래서 얘를 찾자. 이게 이제 문제의 키포인트고, 그때 이걸 찾기 위해서는 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나 닮음 이런 거 언제 배웠어? 중학교 때 배웠지.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특히 닮음 많이 나오니까 별표 쳐놔. 자,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도형들의 내용을 이용해서 t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찾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고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쌤이 64번을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2cm짜리가 있었대. 이만큼이 2cm짜리야. 그런데 공기를 넣었더니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씩 늘어난대. 그럼 1초면 2mm, 2초면 4mm, 3초면 6mm, 4초면 8mm 이렇게 늘어났잖아. 그럼 t초면 몇 mm야? 그럼 얘는 이 단위를 우리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맞추면 0.2t만큼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 t초 후. 그럼 얘가 t초가 지났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 이렇게 커졌을 텐데 여기가 2cm 원래 있었고 0.2t만큼 늘어났겠지, 반지름이.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쌤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걸 느껴주세요. 그랬을 때 반지름 길이가 3cm가 된 순간, 그러면 얘가 딱 3이 된 순간이지. 그 말은 얘가 몇 초 후겠어? 5초 후겠지. 자, 그때가 5초 후란 얘기야. 적어두시고, 그때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 건널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아시죠? 그러면 이때 r이라는 게 우리 얘가 r이지 지금? 그러면 얘 자체는 4파이 곱하기 r의 제곱, 4 플러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건널비지. 그럼 얘가 건널비는 이제 ST라 보통 쓴다 했잖아. ST가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랬을 때 3cm 된 게 5초 후였잖아. 그럼 이때 변화율이라는 건 S'5를 구해라 라는 거고, 얘를 미분을 해서 5를 넣어주면 되겠지. 이 상수 곱해진 건 냅두고 이거 미분하면 사라지고 이렇게 됐겠고, 여기다 5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0.4, 얘가 1.2지. 곱하면 4.8파이. 이렇게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지금 이 문제 푸는 동안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지금 이게 변화된다라는 거를 t초 후에 어떻게 될까를 꼭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일단 반지름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반지름을 쌤 t에 대해 표현했고, 건널비는 이렇게 구하는 건 뭐 공식이니까 공식에다 적용해서 이 건널비를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했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미분하고 그때의 시간 찾고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부피의 변화율은 뭐냐면, 부피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테고, 자, 얘도 3분의 4파이,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이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부피는 vt라고 쌤이 썼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때 얘도 5초 후에 이제 변화율이니까 이걸 미분해야 되지.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냥 써주면 되겠지. 3분의 4파이 곱하기 건미 종미, 겉에 거 미분, 그 다음에 속에 거 미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5를 대입해 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해주시고, 자, 이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또 풀어줄 건데, 일단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다 하세요. 멈춘 다음에 개념 정리 다 하고 또 이제 외울 거 외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푸는 걸 설명 들어. 자, 그럼 얘는
t가 1.5m짜리 이거 멈춰놓고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풀어보세요. 얘가 몇 초에 이 사람이 2m/s의 속도로 이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t초 후의 상황을 생각하라는 거야. t초 후에. 그럼 t초가 지났을 때 얘는 어떻게 돼 있겠어? 여기 2t만큼 걸어왔겠지. 자, 그랬을 때 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그림자 끝이라는 건 여기잖니. 지금 별표 치는 거. 그럼 얘를 지금 실생활 문제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 그림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여기 직각일 거 아니야. 이게 수직으로 지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직가삼각형 두 개로 보여야 돼서 여기 이렇게 두 닮은 직가삼각형 두 개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 1.5고 여기가 2.5인 거지. 여기는 2t지. 그랬을 때 이 그림자의 끝이라는 거는 여기죠. 여기 별표 치는데. 그래서 얘의 속도를 구해야 돼. 속도라는 게 뭐였다고? 이 그림자 끝의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속도잖아. 위치. 그럼 이 위치 자체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고. 얘가 시간에 대해서. 그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이 그림자 끝이 t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지냐. 근데 이때 쌤이 뭐라 했냐면 중학교 도형이 쓰인다 했지. 그럼 얘하고 닮았잖아 지금. 닮음 도형에 지금 성질을 써서. 그럼 여기 보세요. 1.5대 이만큼 길이를 모르지. 그럼 x라고 나. 그럼 1.5대 x는 이 전체 2.5대 이만큼이라 얘기할 수 있지. 1.5대 이만큼은 2.5대 이만큼인데, 그러니까 1.5대 x는 2.5대 이만큼이라는 게 x 플러스 2t지 지금. 그럼 이렇게 외양량 곱이 같다고 하면 2.5x는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x라는 게 3t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3t야. 이만큼 길이가. 그럼 그림자 끝이라는 거는 이 전체 길이가 여기가 5t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자 끝이 지금 5t라는 t에 대한 함수로서 위치가 나타내져 있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 1초면은 얘가 5m만큼 이렇게 그림자 끝이 위치해 있고, 2초면은 10m만큼 여기 위치해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랬을 때 속도 구하라는 거, 즉 변화율 구하라는 거, 그 뜻은 미분하라고 쌤이 얘기하라고 했었지. 미분하라는 얘기였었고, 그럼 이걸 t로 미분하면 5가 되죠. 이제는 5m/s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림자 길이라는 거는 이만큼만 그림자 길이지. 그래서 이게 3t였기 때문에 변화율은 미분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면 3이 되겠지. 답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 63번은 얘가 A랑 B가 몇 초 4씩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얘가 4t, 여기도 4t라고 해보자고. 자, 그랬을 때 얘가 직가삼각형이죠, 현재 상황이. 그럼 이 직가삼각형 상황에서 여기가 빗변의 중점이잖아. 근데 우리가 자 이거 CF하고 필기 중학교 때 배우기를, 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뭐라고 배웠어? 외심이라고 배웠지.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 그건 외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심이면 지금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으로서 다 똑같겠지. 그럼 이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상태지. 4t, 4t니까 길이가 똑같아서. 그럼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지. 여기 4루트 2인데 이 4루트 2t죠. 이만큼은 절반이니까 2루트 2t고, 이때 OC 길이도 얘랑 똑같은 2루트 2t가 되는 거지. 그런데 OC 길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 구하려면 결론적인 건 다시 뭐였다고? 이 OC 길이, 뭐 길이든 넓이든 뭐든 간에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OC 길이는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써서 2루트 2t가 됐고, 변화율은 그 다음에 이걸 나타냈으면 미분만 해주면 된다 이 뜻이지. 그래서 2루트 2다 답이. 자, 그다음 65번. 자, 이런 도형 문제는 그림 좀 그리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밑면의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0.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림 그려놓고, 자, 이때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매초 1cm씩 늘어난대. 자, 그럼 매초 1cm, 그럼 1초, 2초 늘어나면 1cm, 2cm 늘어나는 거고, t초면 tcm 늘어났겠다. t초를 상상을 하라는 거였어. 그럼 얘는 어떻게 변했겠어? 반지름이 10 플러스 t로 됐겠지. 이렇게. 그리고 높이는 매초 2cm씩 줄어든대. 그럼 20 빼기 2t라고 쓰면 그냥 되겠다라는 상상을 그냥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높이 이렇게 줄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대충. 자, 그랬을 때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 근데 일단 밑면의 반지름이 12cm가 됐대. 그럼 얘가 10 플러스 t가 12cm 되려면 2초인 거잖아. 그때 건널비라는 건 어떻게 구하니? 건널비는 당연히 밑면 곱하기 2배, 그 다음에 옆면 더해주면 되지. 그러면 밑면은, 자, 파이 r 제곱 해줬고 2배 해줘야 되지. 위아래니까. 플러스, 자, 옆면 이거 쭉 펼치면 직사각형이 당연히 아시죠? 그럼 이제 가로 세로를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가로 길이는 이거 둘레지. 둘레는 이제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이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럼 이 넓이가 지금 옆면, 쉽게 그냥 이렇게. 자, 이게 지금 건널비야. t에 대한 식으로 쌤이 나타냈지. 그럼 얘는 이젠 변화율, 2초 후의 변화율이라는 건 얘를 뭐 하라고?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라는 거였잖아. 그래서 미분하면은 얘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이지. 그래서 겉에 거 미분, 속의 거 미분, 그 다음 얘도. 얘는 일단 2를 여기다 넣어서, 잠깐만 여기 좀 계산 좀 해보자. 20 플러스 2t 이렇게 써주면 얘가 그냥 합차 공식이 되네. 400 빼기 4t 제곱. 그 상태에서 미분하면 얘가 지금 이 상황인 거니까 얘는 상수라도 사라지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8파이 t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s 프라임 t인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t 자리에다 2만 딱 대입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대입해 보면 답이 32파이라고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14cm가 될 때 부피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다시 얘도 아까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 반지름 자체가 어떻겠어요? 얘가 아까 10 플러스 t였었고, 그 다음에 이 높이는 20 마이너스 2t였지. 그랬을 때 얘가 14가 되는 순간, 그 말은 얘가 t가 3초 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부피라는 거는 다시 파이 r 제곱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자, 이게 부피인데 이게 3일 때의 변화율과 얘를 다시 뭐 하라고? 이걸 부피라고 썼을 때 t에 대한 식으로까지 표현했고 미분하고 3 넣으란 얘기다. 그래서 이거 미분할 때는 미그금이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파이는 냅두고 이거 미. 근데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이 일어나야 되지. 겉에 거 미분, 속에 거 미분해봤자 1, 미그 플러스 그 미분,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지. 이렇게. 그 상태에서 t자리에다 3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이 t자리에다가 3 대입하면 답이 26파이가 되는데 계산은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6번. 한 변 길이가 15cm인 정사각형에, 그럼 그림 그리는 거야. 15cm짜리 정사각형 그리시고 각 변 길이가 매초 3cm씩 늘어난대. 그럼 여기 3t 그냥 바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되게 쉽네. 그럼 얘는 900 되는 순간, 그럼 이 넓이라는 게 3t 더한 거의 제곱, 이게 지금 넓이인데 이거 st지. 그냥 t에 대한 식으로 표현. 얘가 900 됐다. 15 플러스 3t가 30 되는 순간 t가 5일 때지. 그럼 넓이 변화율이라는 거 이제 이거 뭐 하라는 거야? s 프라임 5 구하라는 얘기라는 거였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데 얘는 다시 여기 어떤 식의 n승꼴이면 쌤 이거 합성함수라 했잖아.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 미분, 건미, 그 다음 속미, 그 다음 여기다가 5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겠지. 자, 이 문제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아예 똑같은데
얘가 이제 90m per 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1분당 90씩 가니까 이 t가 이제 단위를 분으로 해서 90t라고 놔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다시 직각삼각형으로 보라고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시고, 그럼 얘가 지금 또 닮았잖아. 그럼 이걸 다시 x라고 놨었지, 앞에 거 풀 때. 그럼 1.5 대 x는 얘가 전체 3대 이만큼 더한 게 x 플러스 90t다. 이렇게 표현해서 외양내양 곱을 하시면 x가 몇이다, 몇 t다 라고 나오겠지. 계산해보면 90t로 나올 거거든. 계산은 너희가 꼭 해보도록 해. 그럼 여기가 90t가 되기 때문에 그림자 앞끝이라는 거는 총 이만큼 길이가 90,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그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랬을 때 얘가, 이게 구하라는 게 변화율 구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얘는 t로 미분하라가 돼서 답이 180이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68번. 자, 동심원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커져 나간다는 거고, 가장 바깥쪽 원이 지금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5cm 비율로 커진대. 그러면 얘가 t초면 5t가 됐겠지, 반지름이. 그 다음에 3초 후에 원의 넓이를 변화율 찾으래요. 다시 그냥 뭐라고? 계속 반복이야.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 그럼 얘는 그냥 파이 r 제곱 이렇게 됐겠지. 자, 그 상태에서 얘를 뭐 하라는 거라고? 미분을 하고, 변화율 구하라는 건 미분하라는 얘기라고. 그럼 t로 미분하면 50t가 되겠지. 그 다음에 3초라 했으니까 3 대입해서 답이 150파이다. 근데 얘가 k니까 답이 150이다가 되겠네. 자, 마지막. 자, 입체 도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단면을 잘라야 돼요. 여기 이렇게 절반 잘라가지고 앞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도 느껴야 된다. 그럼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항상 여기다가 밑변에 수선의 발 찍고, 수직 2등분 됐지. 그리고 이게 20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 생겼다라는 게 보이지. 자, 그랬을 때 얘가 뭐라 써 있냐면, 쭉 읽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0.5cm씩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가. 그럼 얘는 0.5t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자, 그랬을 때 수면의 반지름이 6cm가 되는 순간, 그럼 0.5t가 6이 됐다. 그러니까 t는 12가 됐다, 이 뜻이겠지. 그래서 t가 12가 된 순간 물의 부피, 부피를 다시 뭐로 나타내라고?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그럼 얘는 반지름 얘니까, 자, 이거의 제곱파이 곱하기 높이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뭐 하겠어? 닮음 쓸 거란 느낌이 드니 10인데 20이니까 1대 2지. 20이잖아. 그럼 여기 0.5t면 1대 2여야 되니까 여기는 t라는 거 알겠니? 그래서 t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뿌리기 때문에 얘는 부피는 3분의 1배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미분하고 몇 대입하라고? 12를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지금 이거 지금 계산한 게 그냥 0.25 다시 t제곱에다 t 곱하면 t세제곱 됐죠? 그 다음에 3분의 1 파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럼 이거 미분하시면은 0.75t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다 이제 12를 대입하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36파이가 되고 답은 36이다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6단원까지 해서 이제 미분은 다 끝났는데, 자, 여기 6단원도 매우 중요하고 특히 5단원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쌤 생각에는. 그러니까 5단원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던 강의들 있지. 특히 5단원 내용을 전부 다 이제 2배속으로 듣든지 해서 꼭 자기 거를 익히는데, 5단원 제일 중요한 건 쌤 생각엔 4, 5, 8단원, 4, 5, 8 강하고 11, 12 강의 가장 중요하거든. 이거 강의들 5개는 꼭 여러 번 돌려서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6단원도 꼭 너희 거로 다 만들도록 해보자고.